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반세기 만에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낸다는 미국의 계획이 2027년으로 1년 더 미뤄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5일 기자회견에서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단계 계획을 2026년 4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사 우주비행사들을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나사는 당초 올해 11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탐사선을 달 궤도에 보냈다가 지구로 귀환시키는 아르테미스 2단계를 진행하고 내년에 3단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2단계 진행을 내년 9월로, 3단계는 2026년 9월로 미뤘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다시 미루면서 아르테미스 2, 3단계 임무 수행이 각각 7개월에서 1년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미 언론은 나사의 거듭된 아르테미스 계획 연기로 인해 미국이 중국 등 후발주자들과의 달 탐사 경쟁에서 한층 더 쫓기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온 상승 가운데 0.2도는 낮은 구름이 줄어 우주로 반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는 지난해 이례적인 기온 상승을 설명하기 위해 미 나사 위성 데이터와 다양한 관측 데이터를 기상 모델과 결합해 다양한 고도에서 세계 에너지 수지와 구름량 변화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 가운데 우주로 다시 반사돼 나가는 에너지의 비율인 알베도가 1940년 이후 지난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알베도 감소의 영향을 기후 모델과 에너지 수지 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2020년 12월 이후 알베도 감소가 없었다면 지난해 평균 기온이 0.23도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지구 알베도가 감소한 것은 북반구 중위도와 열대지방의 낮은 구름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지난해 가장 비정상적인 기온 상승이 관측된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중을 나는 것뿐 아니라 지상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도 있는 비행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새의 날개와 다리 구조를 모방해 기존 비행기나 드론보다도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마치 새를 닮은 로봇이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몸체만한 구조물 위로 안정적으로 착지한 로봇. 뒤로 넘어갈 듯 하다가도 가벼운 날개와 꼬리, 그리고 튼튼한 다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며 자세가 유지됩니다. 이번엔 평지를 걷는 로봇. 마치 새가 두 날개를 편 채 총총 걸음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연구팀이 개발한 비행 로봇 레이븐입니다. 책상에서 점프한 뒤 공중을 비행하는 레이븐. 이륙 전 크게 점프를 한 덕분에 기존 비행기처럼 활주로가 없이도 비행할 수 있고요. 프로펠러로 작동하는 시중 드론들보다도 초기 비행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연구팀은 새가 복잡한 지형을 잘 비행하고 활주로 등 별다른 장치 없이도 이착륙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몸에 비해 다리 질량이 큰 새의 특징을 모사하고 앞머리에는 비행을 위한 프로펠러를 달았습니다. 연구팀은 레이븐이 비행 후 지상에 착륙한 뒤 최종 목적지까지 뛰어갈 수도 있고 다시 이륙할 때는 점프를 통해 한 번에 날아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이븐을 크게 제작하면 외딴 지역의 물자를 운송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며 레이븐의 날개를 접이식으로 개선하고 자율 착륙 기능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2024 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생활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모티브를 얻었는데 58개 출품작 가운데 17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복잡한 차트나 그래프가 많아 읽기 까다로운 금융보고서. 차트의 수치와 내용을 알기 쉽게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동기를 자극했습니다. 학생들은 차트 학습 데이터 100만 건을 구축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차트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이 카페 텍스트를 보충하는 차트나 테이블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 뿐더러 그리고 쉽게 VR 장비를 쓴 학생이 가상현실에서 울산 시내 로터리 운전을 연습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상현실 공간에 구현해 마치 실제처럼 로터리 운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울산 쪽에서 많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을 찾다 보니까 로터리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것을 좀 고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58건이 참신한 소프트웨어로 발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가운데 17점을 추려 2024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우수작품으로 시상했습니다. 정보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인재 육성만큼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내용이 스타트업이나 여러분들 같은 젊은 경제의 역동성이 갖는 게 가장 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도 정교한 로봇도 결국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인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관, 기업관, 체험관 등 80개 전시관이 함께 열려 우수 작품 성과를 공유하고 소프트웨어 제품 체험 등의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 젊은 인재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양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 신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히 볼 수 있는 시각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김철홍 연구팀은 미 식품의약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 피부 혈관에 미치는 수축 변화를 시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연구팀은 소리와 빛을 결합한 광음향 현미경 기술을 이용해 피부 깊이에 따른 혈관 수축 메커니즘을 3D 영상으로 구현했습니다. 특히 X선 등 이온화 방사선이나 추가 약물 없이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어 인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우려됐던 지하철 대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철도 노조 파업은 계속되고 있어 해당 노선의 운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10시간이 넘는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예고됐던 노조 총파업 돌입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새벽,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된 겁니다. 임금 인상률은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로 합의했고 신규 채용 인원도 애초 승인된 인력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규 충원 인력 630명 안전 인력을 채용했고요. 1인 승무 도입 중단을 확인받았습니다. 20, 30대 젊은 조합원으로 꾸려진 제3노조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를 테이블로 이끌며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임산부 직원인 경우 주 4일제가 가능한 휴가 제도도 도입을 했고 또 반반차 휴가도 도입을 하면서 어떠한 육아 돌봄에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이제 근무할 수 있게 했고요. 노사 간의 극적 타결로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철회됐습니다. 다만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계속되면서 시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 200여 편의 열차 운행이 취소됐고 1345선 일부 노선과 경의중앙,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소의 83%, KTX는 73%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비롯해 대체 교통수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역산의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3D 프린팅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제품과 기술이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가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새 통제 대상은 양자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용 동의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3D 프린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입니다. 산업부는 이들 제품과 기술이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는 국제 평화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수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특정국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의 경우 인도주의 차원에서 허가 면제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고시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반도체 장비에 대해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계의 오랜 수건인 1조 원 규모의 첨단 반도체 테스트베드 트리니티 팹을 내년 본격 구축하고 저리 대출 프로그램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측은 정부가 업계 이익을 보호하고 불확실성 우려를 낮추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만점자가 11명 나오는 등 지난해보다 쉬웠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난이도는 적당했다는 평가인데요. 의대 증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위권의 변별력은 떨어져 눈치 작전이 치열할 거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은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쉬웠습니다. 표준 점수가 낮을수록 쉬운 걸 뜻하는데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보다 11점 하락했고 수학도 140점으로 8점 떨어졌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도 1.5% 늘어난 6.22%였습니다. 지난해 1명에 그쳤던 수능 만점자는 올해 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4명만 재학생이고 7명이 졸업생입니다. 국어 만점자는 통합수능 도입 후 가장 많은 1,055명, 수학 만점자는 지난해의 2.5배인 1,522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역대 수능과 비교해 난이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출제 과정에서나 그다음에 그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그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난이도 관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입시업계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권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떨어져 의대 등 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과목별 가중치가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대학별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 교육에 충실히 임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해 내년 수능도 올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7천여 명에게 8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번호를 조합하고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입비나 등급 상향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준다며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 사무실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8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은 고학력 박사 출신 연구진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매주 로또 1등에서 3등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가입비를 받고 등급을 상향한다며 추가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초 가입비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불을 받습니다. 당첨되지 않을 경우에 6개월 내 1등 당첨을 해주겠다 하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피해자는 7,900여 명에 달했는데 3천만 원을 내고도 로또에 당첨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홍보한 당첨 예측 프로그램은 과거 로또 당첨번호를 무작위로 뽑아 조합하는 등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원 141명을 검거한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총책 4명의 예금과 전세보증금 등 28억 원가량을 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을 순찰하는 로봇계 소식이 화제였는데요. 이제는 새를 닮은 로봇도 개발됐습니다. 날기만 하는 드론과 달리 이제는 날고 걷는 게 모두 가능한 로봇의 개발로 물자를 운송하는 일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동물의 특징을 살린 로봇으로 우리 삶이 더 편리해지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